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4호로 광산 블라썸 시작합니다. 시민작가의 작품입니다. 황룡강 생태길 30리에서 만난 금빛 선물. 광산구 어룡동 나영헌. 어느덧 바람 속에 봄 기운이 섞어드는 초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황룡 강변을 걷다 보면 햇살이 차가운 강물 위에 고요히 내려앉은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길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은 황룡강 위로 부서지는 금빛 윤술이 찬란히 번져갈 때입니다. 겨울 강물은 유난히 깊고 맑습니다. 그 눈부심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말없이 흐르는 강물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 빛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소중한 풍경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송산 근린공원에서 서봉 파크 골프장과 장록 습지를 지나 동곡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광산의 황룡강 생태길 30리는 우리 구민 모두에게 주어진 쉼과 사색의 공간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침 햇살 같은 희망을,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어르신들께는 저녁 노을 같은 평안을 이 길이 선물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황룡강 위에 번지는 금빛처럼 이 길이 광산의 이웃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씨를 막는 사람들, 산을 지키는 산림재난대응단의 하루. 봄이 오면 산은 가장 먼저 색을 바꾼다. 연두빛으로 채워지는 이 계절은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번지는 때 누군가는 그 불씨를 막기 위해 하루를 시작한다. 봄에 가장 바쁜 사람들, 이 계절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산림재난대응단이다. 이들은 매일 산길을 오르며 불법 소각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일까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산을 지킨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광산구에는 20개 거점에서 37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대응의 밀도를 높인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 현장에서 만난 5명의 대원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몇 해째 같은 길을 오르내리며 산을 지켜온 반장. 각기 다른 시간으로 이 일을 이어온 대원들. 주민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순찰 담당자까지. 역할은 달라도 마음은 같았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한 대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산불은 아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담배꽁초 하나, 무심코 태운 쓰레기 더미 하나가 산 전체를 위협한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또 다른 대원은 덧붙였다. 결국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나고 나면 늦어요. 그래서 이들의 하루는 진화보다 앞선다. 산불 취약지를 돌고 뒷불을 확인하고 주민에게 조심을 당부하는 일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하나씩 줄여나간다. 주민과 마주하는 순간도 적지 않다. 가끔은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야 할 때도 있어요. 단원들은 단속자가 아니라 산을 함께 지키는 이웃으로서 말을 건넨다. 이들이 공통으로 전한 말은 단순했다. 조금만 더 조심해달라는 것.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현장의 시간이 담겨 있다. 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지키는 일 역시 함께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산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하루 덕분에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봄을 지나고 있다. 올해 봄, 산에 오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작은 불씨를 막기 위해 걷고 있다는 것을. 마을을 돌며 쌓는 예방의 시간. 볼량동 염석출림. 구청에서 산불 진화 차량 점검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 마을마다 돌면서 계도 방송도 하고 주민 간담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 소각이 잦은 지역이라 봄철에는 산불 조심과 쓰레기 소각 금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장으로서 대원들 사기와 팀워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 이렇게 고향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연기에도 멈추는 발걸음. 첨단 이동 이석훈님. 하남공단과 진곡산단, 어등산 쪽을 맡아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무전기랑 GPS부터 확인하고 바로 순찰을 시작합니다. 농가가 많은 지역이라 봄철에는 쓰레기 소각이 잦은데 그때마다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은 연기라도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현장을 확인합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구역을 지키는 한 사람의 다짐. 첨단이동 김태영님. 내 구역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산을 좋아해서 자주 다녔는데 지금은 직접 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전기 누전 화재를 빠르게 발견해 큰 산불로 번지는 걸 막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예방과 순찰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산은 후손에게 돌려줘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지키는 안전. 신창동 정두성님. 소방 관련 근무 경험이 있고 산림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 보면 산불뿐 아니라 쓰러진 탐방객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아서 예방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은 나고 나면 늦기 때문에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도 함께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말해주는 예방의 무게. 첨단이동 박인권님. 2005년에 산불 감시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활동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화재를 겪었지만 하루 넘게 이어졌던 산불 진화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산불은 예방과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제도도 강화되고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은 한 번에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꽃길 따라 걷는 4월의 문화 산책. 첫 번째,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예술 코스. 광주 송정공원. 광주 송정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만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송정공원으로 가보자. 도보로도 10분 남짓이면 닿을 수 있어 편리하다.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방향으로 가다가 송정공원 산책로 팻말이 보인다면 잘 찾아온 것. 3월 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를 시작으로 4월 초순 벚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긴 후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어도 좋다. 송정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경관 또한 일품이다. 미술관 문화투어 하나. 소촌 아트 팩토리. 든든히 배를 채웠다면 문화적 갈증도 해소해야 할 터. 송정공원에서 차로 10분, 도보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미술관이 두 곳이나 있다. 여유가 있다면 두 곳 다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소촌 아트 팩토리에서는 강남구 작가의 매화를 타마다 전시가 한창이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매화 연작을 보노라면 은은하게 스며드는 매화 향기에 어느덧 취하게 될 것이다. 미술관 문화 투어 둘, 송정 작은 미술관. 이번에는 송정 작은 미술관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1913 송정역 시장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 7명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두 눈을 사로잡는다. 새봄처럼 풋풋함을 느끼고 싶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이다. 딜라잇 가든. 봄꽃 구경에 문화까지 즐겼다면 송정역에서 차로 10분이면 닿는 한적한 동네 카페로 가보자. 샛노란 간판부터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딜라잇 가든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강상구 어등지원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다. 3명의 바리스타 모두 자활 참여자들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커피 맛도 단연일품. 오후의 햇살 아래 몽글몽글한 희망을 담은 커피 한 잔이면 봄날의 산책의 활용 점정이 된다. 두 번째, 동네에서 즐기는 힐링 코스. 동네 봄꽃 투어 하나, 첨단 쌍암공원. 어느덧 주말 오후, 멀리 봄나들이 나서기엔 부담스럽다. 이맘때 벚꽃 구경을 놓칠 수 없다면 가까운 공원으로 가보자. 익숙해서 지나쳤던 봄꽃 명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월 초 첨단 쌍암공원에서는 만개한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벚꽃을 놓쳤다 해도 아쉬움은 금물. 호숫가를 따라 피어난 철쭉에서 봄날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동네 봄꽃 투어 둘, 수안 호수공원. 대표적인 도심공원인 수안 호수공원도 빠질 수 없는 벚꽃 명소다. 인공호수를 배경으로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은 보기에도 사진 찍기에도 그만이다. 벚꽃 만개한 아치형 목교에서 사진 한 컷은 반드시 사수할 것. 산책과 거리 공연을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낭만적인 조명이 하나둘 켜져 밤 산책도 즐겁다. 인근에 쇼핑몰이 있어 알차게 동선을 짜기에도 좋다. 별밤 미술관. 어둑해진 공원에는 밤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기다린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히는 별밤 미술관이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마주하는 예술과의 만남이 새롭다. 첨단 쌍암공원을 비롯해 수안, 첨단, 운남, 신창, 선운에서 만날 수 있다. 4월부터 새로운 작품이 전시되니 눈여겨볼 것. 공원별로 다른 작품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별밤 야간 운동교실. 봄꽃과 예술을 즐겼다면 건강도 챙길 일이다. 별밤 야간 운동교실이 새봄을 맞아 다시 찾아왔다. 에어로빅에서 라인댄스까지 혼자여도 서툴러도 괜찮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땀 흘리다 보면 서먹했던 이웃과 친구가 되고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긴다.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수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기에도 딱이다. 내가 만든 도시락 들고 봄 소풍 갈래요. 따스한 바람에 마음까지 설레는 봄날. 광산구 써낸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조잘거리는 웃음소리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로 가득 찼다. 이날의 주인공은 우주여행반 6살 아이들과 든든한 지원군인 학부모들. 이들이 뭉친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캐릭터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다. 요리 시작 전부터 책상 위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도시락 재료를 마주한 아이들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고사리 손으로 빚어낸 우리 가족 도시락 만들기 대작전. 웃음꽃이 쉴 새 없이 피어나는 현장 속으로 안내한다. 벽에 붙은 스누피 모양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꼭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눈가기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의 조언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고사리 손으로 둥글둥글하게 스누피 모양 밥을 뭉치고 가위로 김과 햄을 요리조리 오려 붙였다. 흰밥에 마요네즈를 살짝 섞어 찰기를 더하고 유부 속에 밥을 꾹꾹 채워 넣는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김을 오려 눈과 코를 붙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 제 스누피는 웃고 있어요. 저는 길을 더 크게 만들래요. 완성된 도시락 옆에는 꼬치에 끼운 알록달록한 과일까지 곁들여져 완벽한 피크닉 구성을 갖췄다. 꼬마 요리사 홍주원군의 손끝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도시락이 탄생했다. 주원군은 정성껏 완성한 도시락에 하트라는 애정 넘치는 이름을 붙여줬다. 직접 음식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주원군은 친구들에게 빨리 자랑하고 싶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수영선수도 되고 싶고 경찰관도 되고 싶다는 꿈 많은 주원군의 곁에는 아빠 홍정택 씨와 엄마 이미란 씨가 함께했다. 자영업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부부지만 이날만큼은 잠시 일손을 놓고 아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달려왔다.
평소에도 정읍 등 전국 방방곡곡으로 캠핑을 자주 다닌다는 이들 가족에게 이번 도시락 만들기는 최고의 예습이었다. 이 씨는 아이와 함께 김밥을 말거나 조물조물 요리를 해보니 아이가 내가 만들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다음에는 아이와 샌드위치 만들기에 도전해볼 계획이라고 웃어 보였다. 고사리 손으로 김을 오려 붙이는 박서아 양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아빠 박효정 씨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른 서아는 지금 스누피 캐릭터 꾸미기에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다. 아빠가 정성스레 밥을 뭉쳐 모양을 잡으면 서아는 야무진 손놀림으로 눈과 콧수염을 완성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서아의 마음은 이미 봄으로 가득하다. 서아는 아빠랑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장미공원에 놀러 가고 싶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이 특별한 도시락은 4살 동생 지아에게 1순위로 자랑할 예정이다.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4월의 주말. 거창한 준비물이 없어도 좋다. 냉장고 속 재료를 꺼내 아이와 마주 앉아보자.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어도 좋다. 조금 삐뚤삐뚤하면 어떠랴? 아이가 직접 김을 붙이고 부모가 밥을 뭉쳐 완성한 도시락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귀한 사랑과 성취감으로 가득하다. 이번 나들이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듬뿍 담긴 수제의 도시락을 들고 가까운 공원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우주여행반 가족들의 생생후기, 김시훈 어린이 가족. 엄마랑 같이 만들어서 도시락 만들기가 재밌어요. 얼른 집에 가서 태은 누나한테 자랑할 거예요. 내가 만든 도시락 들고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요. 아이와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에요. 준비할 게 많다는 생각에 부담이 됐거든요. 아이도 저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다음번에는 같이 도시락을 싸서 소풍 떠나보려고요. 양찬 어린이 가족. 주먹밥으로 제가 좋아하는 토끼 얼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토끼 귀엽죠? 대단한 재료나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가서 도시락을 다시 만들 때는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를 듬뿍 넣어주려고요. 강다봄 어린이 가족. 엄마와 와서 더 재밌고 행복해요. 예봄 언니랑 선생님한테 자랑할 거예요. 멋진 요리사가 돼서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 거예요. 오전 반찬을 내고 온 보람이 있네요.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요. 다음 나들이 음식은 가족끼리 도란도란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픈 스페이스 밴드의 연주가 울리는 이유. 각자의 속도로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엇박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면 서로 다른 리듬은 하나의 음악으로 이어진다. 오픈 스페이스 밴드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소리를 만들어가는 팀이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기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말보다 먼저 음악으로 마음을 건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진다. 2013년 처음 결성 이후 오픈 스페이스 밴드는 꾸준히 무대에 올라왔다. 지역의 작은 공연부터 문화 예술 축제, 복지 관련 행사까지 다양한 자리의 관객을 만났다. 호남대학교 학술제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후원 박람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역 문화 축제 등에서 연주를 이어오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폭을 넓혀왔다. 현재 14기로 이어지고 있는 오픈 스페이스 밴드는 비장애인 1명과 장애인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반의 정반석 씨를 비롯해 기타와 보컬을 맡은 김영웅 씨, 베이스 장예원 씨, 보컬 차진환 씨, 드럼 이경진 씨까지.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가지만 무대 위에서는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춘다. 이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호흡을 맞추고 공연을 통해 사람들 앞에 서는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을 다시 묻게 한다. 우리는 성과라는 것을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병을 안고 살아간다. 출발선이 다른 삶에서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일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들의 무대는 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할 것인가? 완벽함인가? 효율인가? 아니면 존재 그 자체인가? 오픈 스페이스라는 이름처럼 이 공간은 늘 열려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간다. 다름은 어긋남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 밴드는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노래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리더 김영웅,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김영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음악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말이 달라도 느낌으로 통하니까요. 한 번은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들이 울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노래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요. 저는 음악으로 누군가가 기대실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드러머 이경진님. 오픈 스페이스에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은 늘 자극이 돼요. 속도는 달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싸이의 예술이야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저를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주합니다. 베이시스트 장예원. 오픈 스페이스는 잘하는 사람과 서툰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매력이 있어요. 최근 다리 수술도 하고 번아웃도 겪으면서 밴드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의 감정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음악을 만드는 시간도 듣는 시간도 모두 저에겐 회복이더라고요. 음악은 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보컬 차진환님. 차별화된 생각과 진실된 태도로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차진환입니다. 보컬이면서 작곡도 하고 있어요. 해피 버스데이에는 모든 노선이 저상버스를 만나는 날이라는 바람을 담았고 동그라미 송에는 차이를 인정하면 함께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활동을 하면서 장애라는 말의 의미를 바꾸고 싶어요. 기일장, 사랑애, 사람인,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사 한종면. 오픈 스페이스와의 인연은 2년 전 여성 장애인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 기본기가 있어요. 다만 독학으로 배운 경우가 많아서 박자나 리듬, 화음을 중심으로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팀의 가장 큰 매력은 자발성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점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정책 브리핑. 이달의 광산구 주요 정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해 전달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돌봄 거점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 활짝. 강산구가 행복나루 노인복지관 3층에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을 열었다. 송정곤역의 3호점은 1, 2호점이 있는 수안과 우산곤역에 이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의 삼각축이다.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에서는 체성분, 근력 등 16종의 건강 측정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이 분석한 개인별 건강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운동이나 공동체 활동과 같은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처방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약은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62-960-9986에서 받고 있다. 남녀노소 즐기는 운남 파크 골프장 개장.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운남파크 골프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산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남파크 골프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열린 개장식에는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시설을 돌아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운남동 107의 3번지 1원에 조성된 운남파크 골프장은 9홀 규모로 예약 없이 현장 발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송정리 1003번지 폐유흥가 변화 물골 트여. 광산구가 강주 송정역 앞 송정리 1003번지 폐유흥가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흉물로 방치된 유흥시설을 철거하고 확보된 공간에 쉼터와 주차장 같은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조성 공간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된다. 광산구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 등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과 같은 후속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광산구는 신속한 추진으로 이 일대를 광주의 자부심이자 송정 역세권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중 송우초 통학 안전청 신호. 안전이 우려됐던 광산중과 송우초 일대 통학로가 넓어졌다. 광산구는 신학기를 맞아 광산중과 송우초 일대 개선된 통학로를 현장 점검했다. 광산구는 광산중에서 송우초 사이의 남측 보도의 폭을 넓히고 송우초 남측 담장을 철거한 뒤 신설 보도를 정비해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은 통학로 개선을 비롯해 복합문화 돌봄시설 조성,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꿈의 버스킹 무대. 광산구 첨단 일동 일반광장에 누구나 길거리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 공간이 조성됐다. 공연을 보러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인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된 것이다. 무대는 첨단 일동 골목상권 캐릭터인 쌍이와 아미를 활용한 조형물로 꾸며졌으며 공연은 물론 상시 포토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을 원하는 개인 또는 15인 이하 단체는 사전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신청은 광산구 시민경제과에서 받고 있다. 스스로 답을 찾는 광산구 학습 동아리 주목.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광산구 학습 동아리가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에서는 11개 학습 동아리에서 91명의 공직자가 활동하고 있다. 혁신성을 인정받은 건축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 법정 의무교육 관리 시스템은 모두 이들 학습 동아리의 결과물이다. 올해는 업무 자동화, 디지털 기반 감염병 대응, 세무 서비스 개선과 같은 일상 밀착형 과제를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자유로운 동아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 24번째 인곡동 소나무. 강주 유일 보호수 소나무. 300년 마을을 지켜온 한 그룹. 광산구 산막동은 1988년 이전에는 광산군 인곡면 산막리로 불렸으나 이후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산막동으로 바뀌었다. 이 마을에는 총송심 씨가 처음 들어와 터를 잡았고 현재까지 8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시간의 곁에는 30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고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비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마을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이 소나무는 2010년 보호수로 지정될 당시 수령 300년, 높이 18m, 수간 직경 15m에 이르는 큰 나무였다. 가슴 높이 둘레는 1.5m, 지름은 1.02m로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상징적인 존재다. 일반적으로 침엽 상록수는 중심 줄기가 곧게 뻗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 소나무는 줄기가 구불구불하게 휘어자라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가지와 줄기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이루며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편 300년의 시간을 견딘 만큼 곳곳에 상처의 흔적도 남아있다. 우레탄 폼으로 보수한 부분에서는 이 나무가 지나온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 소나무는 젓갈색 수피를 지니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표면이 거북의 등 껍데기처럼 갈라진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로서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는 강인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로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우리 민족에게는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자리해왔다. 또한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나무 가운데에서도 소나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나무 가지는 부정을 막고 공간을 정화하는 상징을 지니고 있어 출산이나 장을 담글 때 금줄에 함께 걸어두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이 마을에서도 보름날 제사를 지낸 뒤 줄다리기를 하고 그 줄을 소나무에 감아두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가지나 솔방울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은 없었다. 이를 가져가면 생살이 아파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나무는 주민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존재였다. 소나무 옆길은 송산교에서 서울로 이어지던 길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큰 길이었다. 나그네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며 길을 이어갔다. 이러한 역사성과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 소나무는 보호수위원 가운데 풍치목으로 지정되었다. 마을이 위태로울 때마다 애군을 막아주고 주민들의 안녕을 지켜온 소나무. 오랜 세월을 버텨온 이 나무가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강상구보 4월호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